오늘 아침 주 뉴스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된 끝에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배드민턴 단식 금메달은 1996년 방수연 이후 28년 만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중동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매일 이스라엘에 보복하겠다고 천명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선제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방글라데시에서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결국 사임했습니다. 군부는 과도 정부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인천의 아파트 단지에 정전이 발생해 300여 세대 주민들이 밤새 불편을 겪었습니다.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이 오늘 우리나라에 입국합니다. 앞으로 4주 동안 교육을 받고 다음 달부터 각 가정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33.99포인트, 2.6% 내린 38,703.27에 마감을 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지수는 3% 내린 5,186.3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43% 내린 16,200.08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가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6개월 만에 최저치로 후퇴했습니다. 중동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음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한 미국 경기 침체 공포에 유가는 내리막을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거래일보다 0.58달러, 0.79% 하락한 배럴당 72.9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2월 초순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공포로 변하면서 우리 증시인 코스피와 코스닥도 폭락을 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8.77% 떨어진 2,441.55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폭으로 보면 234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모두 합치면 주가 폭락으로 시총이 235조 원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가 파리올림픽 정상에 올랐습니다. 안세영은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세계 9위 중국의 허빙자오를 게임 스코어 2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첫 게임을 먼저 내주고 역전승을 거뒀던 8강, 4강과는 달리 결승에서는 첫 게임부터 상대를 압도하며 1세트 21대 13, 2세트 21대 16으로 50분 만에 완승을 거뒀습니다. 안세영은 1996년 애틀랜타 대회 방수연에 이어 28년 만에 여자 단식 올림픽 정상에 섰습니다. 이란 정부가 하마스 1인자 이스마일 하니아의 암살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보복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나사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5일 우리는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를 원치 않지만 침략자 이스라엘은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동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으나 시온주의자 정권의 모험적 행태에 대응해 억지력을 만들어낼 것이라면서 이란은 하니아 암살에 책임 있는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합법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선제적 공격을 검토할 수 있다고 이스라엘 매체들이 현지 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헤르즈 할레브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다비드 바르니아 모사드 국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억제적 수단으로서 이란을 선제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안보 분야 고위 관리들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명백한 정보가 확인된 경우에만 선제 타격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반정부 시위 격화로 장기 집권 중인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결국 사임하고 해외로 도피를 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하시나 총리는 군용 헬기를 이용해 방글라데시를 떠나 인도로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와커우즈 자만 육군 참모총장은 현지 국영 TV를 통한 대국민 연설에서
하시나 총리가 사임했다면서 군부가 과도 정부를 구성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의 아파트 단지에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부터 인천 만수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1,900여 세대 가운데 30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일부 동변압기 장비에 이상이 생겨 정전이 빚어진 것으로 보고 오늘 오전까지 장비를 교체해 정전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오늘 한국에 입국합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앞으로 4주 동안 고용허가제 공통기본교육과 한국어, 성희롱 예방교육, 아이돌봄, 가사관리와 같은 직무교육 등 총 160시간의 특화교육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달 안에 가사관리사 신청 과정을 연결해 다음 달 3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사상 최악 수준의 폭락작을 보인 아시아 증시에 이어 뉴욕 증시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장이 과잉 반응하고 있다는 반론에도 경기 침체 공포를 쉽게 떨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이상 떨어지며 2.6%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3% 떨어졌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3.43% 하락하며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다우와 S&P 500 지수는 지난 2022년 9월 이후 2년 가까이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검은 월요일을 맞은 데 이어 열린 뉴욕 증시는 시작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이 5% 넘게 떨어진 상태로 장을 시작하며 종일 마이너스를 그렸습니다. 네, 결국 지난주부터 이어진 경기 침체 우려를 떨치지 못한 것으로 좀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난 2일 예상보다 저조한 고용 지표로 시작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증시의 공포 심리로 불리는 빅스 지수가 전장보다 65% 급등한 38.59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시장이 충격에 빠졌던 2020년 3월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겁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에서도 돈이 빠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때 5만 달러 선이 무너지는 등 크게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연준이 긴급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죠. 네, 지난주 후반부터 연준이 9월 회의 전에 미리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증시 강세론자인 펜실베니아대 와튼 스쿨의 제러미 시겔 교수가 긴급 회의를 열어서 서둘러 0.75%포인트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3.5% 수준까지는 내려와야 한다며 지난달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연방준비제도의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연준의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꼽히는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시장이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긴 했지만 경기 침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한 겁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가 이번 주도 급락세로 시작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단번에 가라앉히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시장은 이번 주 목요일에 나올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데이터를 통해 경기 침체가 임박했는지 다시 한번 평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어제 아시아 증시가 폭락한 가운데 유럽 증시 역시 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600은 2.2% 하락한 486.7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독일의 닥스는 1.95%, 프랑스 카크 40은 1.61% 빠졌고 영국 푸시 지수도 2.04%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폭락한 아시아 증시에 이어 일제히 3% 안팎 하락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 발표된 미국 ISM 7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51.4로 경기 확장세를 가리키면서 낙폭을 다소 완화했습니다. 네, 미국 침체 우려가 공포로 변하면서 어제 우리 주식시장은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 235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했지만 역대 최대 낙폭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2% 넘게 급락한 채 문을 연 뒤 숨 돌릴 틈도 없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5% 넘게 미끄러지자 오전 11시 매도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2시간 뒤에는 코스닥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긴급 처방을 내린 건데 효과는 없었습니다. 오후 들어 낙폭이 더 커지면서 8%를 넘어서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던 2020년 3월 이후 4년여 만입니다. 모든 주식 거래를 20분 동안 멈추게 했지만 시장 불안감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10% 넘게 폭락해 2,400선을 내줄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내림폭을 줄이며 8.7% 빠진 2,440대로 마감했는데 하락분으로 보면 230포인트 넘게 빠져 시가총액 192조 원이 증발하면서 역대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무려 11.3%나 폭락해 69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글로벌 경기는 둔화되고 있는데 연준의 금리 대응이 늦어지다 보니까 실망감 또는 경계감들이 수급적인 과민 반응으로 좀 한국 증시만 폭락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동반 패닉으로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중동발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한동안 주가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일본 증시가 전거래일보다 12.4% 폭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거래일 종가 35,909보다 4,451포인트, 12.4% 급락한 31,458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3,836포인트 떨어졌던 1987년 10월 20일 블랙 먼데이를 뛰어넘는 최대 낙폭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미국의 7월 고용 통계에 따른 미국 경제 침체 우려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며 기관과 개인 투자자 등 시장 참가자 전원이 주식 매도로 움직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오늘 아침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 이른바 F4 회의를 개최합니다. F4 회의에서는 간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하며 관계 기관과 함께 높은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가 파리올림픽 정상에 올랐습니다. 안세영은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세계 9위 중국의 허빙자오를 게임 스코어 2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안세영은 1996년 애틀랜타 대회 방수연에 이어 28년 만에 여자 단식 올림픽 정상에 섰습니다. 배드민턴 종목 전체에서는 2008년 베이징 대회 이용대 이효정의 혼합 복식 이후 16년 만에 나온 금메달입니다. 네, 파리올림픽에서 여자 배드민턴 단식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가 돌연 대표팀 은퇴를 시사했습니다. 이 시상식 뒤 공동 취재구역에 들어선 안세영은 자신의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했지만 대표팀이 너무 안일했다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이랑은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세영의 어머니도 YTN과의 인터뷰에서 부상 뒤 충분한 관리를 기대했지만 만족하지 못했고 딸이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세영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대표팀을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는 건 선수에게 너무 야박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드민턴의 발전과 자신의 기록을 위해 계속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혀 대표팀을 운영하는 협회로 공을 돌렸습니다. 파리올림픽 펜싱 단체전 3연패 위협을 달성한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팬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면서 돌아왔습니다. 오상욱과 구본길, 박상원, 도경동 등 우리 대표팀이 목에 금메달을 건 채 입국장 문을 나서자 수백 명의 환영 인파가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선수들을 맞이했습니다. 단체전과 개인전을 모두 제패하며 대형 스타 반열에 오른 오상욱과 뉴 어펜져스의 맏형 구본길은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겠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값진 은메달을 합작한 윤지수와 전하영, 최세빈과 전은혜도 함께 귀국을 했습니다. 남자 사브르 대표팀의 귀국 소감 함께 들어보시죠. 일단 첫 금메달이라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단체전에서도 좋은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전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듀오 펜저스라는 별명이 정말 너무 들을 때마다 너무 좋고 영광스럽고 계속 이 별명 그대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수들은 좀 푹 휴식을 좀 했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휴식하고 싶은데 저는 또 겹경사가 생겨가지고 지금 빨리 이걸 끝내고 아기를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제 둘째가 또 태어나가지고. 제가 만기 전역을 할지 조기 전역을 할지 아직 뭐 정해지진 않았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제 부모님을 너무 올림픽 준비하면서 못 뵀어가지고 이제 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나라 다이빙의 간판 우하람 선수가 자신의 세 번째 올림픽에 나섭니다. 우하람은 이재경과 함께 오늘 오후 5시 남자 3m 스프링보드 예선에 출전합니다. 8년 전 리우에서 올림픽에 데뷔한 우하람은 2020년 도쿄에서 4위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다이빙 사상 최고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탁구의 장우진과 임종훈, 조대성은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단체전 16강을 치르고 스포츠 클라이밍의 신은철, 서채연도 예선으로 첫 발을 뗍니다. 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인천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정전이 발생해서 300여 세대 주민들이 온몸으로 열대를 견디며 불편을 겪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경기도 양평에선 주차된 차량 11대가 한꺼번에 침수되는 아찔한 일도 있었습니다. 간밤 사건 사고 소식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불빛 한 점 안 보이는 아파트. 주민들은 바깥을 돌아다니면서 땀을 말립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인천 만수동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빚어져 1900세대 가운데 30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 저기 나가는 거죠. 얼굴 나와 있잖아요. 덥죠, 답답한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 일부러 사고 저기 들어갈까. 일부는 푹푹 찌는 열대야에 주차된 차량이나 주변 지인들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냥 가려고요. 냉장고부터 해갖고 다 안 되니까 그냥 아이스박스를 대충 넣어놓고 이제 아이스크림만 챙겨서 가요. 관리사무소는 문제가 생긴 아파트 변압기를 교체해 오전까지 정전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동차 앞머리가 물속으로 고꾸라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강한 소나기가 쏟아진 경기도 양평 둔치주차장에서 차량 11대가 한꺼번에 침수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놀란 차주 5명이 직접 차를 빼냈고 나머지 6대는 군청이 견인 조치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도로 한복판에 응급차와 소방차를 대놓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도 안산 수인산업도로에서 한 남성이 차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무단횡단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쯤엔 충북 괴산에서 1톤짜리 화물차가 빗길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변 고추밭에서 밭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차량에 타 있던 70대 7명 가운데 6명이 다쳤습니다. 그중 1명은 심폐소생술 끝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병원 건물 쓰레기장에서 불이 나 환자와 병원 직원 등 40명이 대피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5층짜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80대 여성 1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에는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실험실에서 아르곤 가스가 누출돼 학생 등 12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청라 방향 인천공항 요금소 근처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부산 거제동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난간을 들이받으면서 흉기 넣은 파편에 20대 여성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대전 지역에 순간적으로 시간당 3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천 인근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들이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넥슨의 게임 홍보 영상에서 남성 혐오 표현인 이른바 집게손을 그렸다며 해당 애니메이터를 모욕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에 대해 경찰이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믹스 코인의 현금화를 중단하겠다며 거짓 발표하고 3천억 원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상의 주식 매매 프로그램으로 투자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180억 원을 가로챈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원 2명이 각각 징역 5년 6개월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더위 속 대기가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폭염과 폭우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찜통더위 속 어제 내륙 곳곳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강한 소나기가 집중됐습니다. 특히 전남 무안에는 시간당 100mm 안팎의 극한 소나기가 쏟아졌는데요. 기온이 폭발적으로 오르며 대기가 불안정해졌고 여기에 덥고 습한 공기까지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폭염 속 전국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강원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이상 강하게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피서철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얼마나 더울지 궁금한데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오늘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우선 지난 밤 사이에도 기록적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릉은 관측 이래 가장 긴 열대야가 지속하고 있고요. 현재 서울도 25.7도로 16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습도 높은 한증막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33도, 광주 34도, 대구 3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노약자나 만성질환자는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구름 사이로 볕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아침까지 경북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는 다음 주 후반까지도 길게 이어지겠고요. 목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서부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이란 테헤란에서 무장정파 하마스의 1인자가 암살당한 이후 이란이 매일 이스라엘에 보복을 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제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태세여서 전면전 위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기자들 앞에 나섰습니다. 착오와 실수를 반복해온 이스라엘이 이번에 또 오판과 잘못을 거듭했다며 그에 상응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이스라엘의 침략 행위를 벌하는 것은 국제법상 고유한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미국과 상의하지 않고 하마스 지도자를 암살했을 리는 없다며 미국 정부의 법적, 도덕적 책임도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دست به اقدامات ماجراجویانه نمیزند فلذا بهتر هست دولت آمریکا به مسئولیت خود در این زمینه عمل بکند.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강요 회의에서 억제적 수단으로서 선제 공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בכל אחד מזרועותיו אנחנו ערוכים לכל תרחיש, הן בהגנה והן בהתקפה. ואני חוזר ואומר לאויבינו. 공군 지하 벙커를 찾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공격으로 신속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동의 일촉즉발 전운이 짙어지면서 미국은 이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하는 등 긴급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백악관 상황실 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각국은 자국민 중동 여행을 자제시키고 항공사들은 중동 노선 운항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조속한 출국을 권고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을 지낸 세르게이 쇼이구 안보서기가 현지 시간 5일 이란 테헤란을 급거 방문했습니다. 쇼이구 서기는 알리 아크바르 아마디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을 면담한 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을 만날 걸로 전해졌습니다. 외신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푸틴 대통령이 이란 측에 확전을 자제할 것을 제안할 수도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중동이 매우 예민하고 위험한 시기를 겪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엘시시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자국을 방문 중인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지역 정세와 영내 위험 고조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최고 수준의 자제력을 발휘하고 이성과 지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영내 긴장 완화는 가자지구에서 즉시 휴전을 이행해 정치 외교적 해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대규모 유혈 충돌 사태로 치달으면서 수백 명이 숨진 방글라데시의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결국 사임했습니다. 총리 관저로 몰려든 시민들은 환호했고 퇴임 발표조차 직접 못하고 물러난 총리는 군용 헬기를 타고 방글라데시를 빠져나갔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মাননীয় প্রধানমন্ত্রী পদত্যাগ করেছেন এবং এখন একটা ইন্টারিম গভর্নমেন্ট ফর্ম করে আমরা আমাদের কার্যক্রম পরিচালনা করব. 15년간 장기 집권해온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가 퇴진을 요구하는 거센 민심에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난 4일 하루에만 반정부 시위로 100여 명이 숨지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쫓겨나듯 물러난 총리는 군용 헬기를 타고 서둘러 방글라데시를 빠져나갔고 총리 관저로 몰려든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Is that this is not just the end of the tyrant Sheikh Hasina. With this, we put an end to the mafia state that she has created. Everyone is happy, everyone is cheerful, everyone is celebrating the Sarkar Patan. This has to be a historical day. 지난달 독립유공자 자녀 공직 할당에 대한 반발로 촉발된 시위가 격렬해지자 정부가 군 병력까지 동원해 무력 진압에 나서면서 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총리 퇴진으로 과도정부 구성에 나선 군부는 유혈 진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겠다며 협조를 당부했지만 당분간 전국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방글라데시 초대 대통령의 장녀인 하시나 총리는 한때 반독재 투쟁과 함께 민주주의의 상징으로도 여겨졌지만
총리만 5번째로 장기 집권하며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결국 수백 명의 희생자를 낸 유혈 진압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분노한 민심의 백기를 들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에 8% 넘게 폭락하면서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코스닥까지 합치면 시가총액 약 235조 원이 증발을 했는데요. 중도발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한동안 주가 변동성을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과연 오늘은 어떨까요? 오전 9시 개장 상황 전해드립니다. 네,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모이는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 이른바 F4 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K식품 수출 성적은 어땠을까요? 농식품부가 오늘 실적을 발표합니다. 올림픽 등 행사에 맞춰 라면과 과자, 음료 등 다양한 마케팅도 이어졌는데 K푸드의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도시락을 주기적으로 구매해 먹는 구독형 도시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구독형 도시락 52개 제품의 영양 성분과 함량 등을 조사했는데요. 오늘 오전 그 결과가 나옵니다. 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오늘 우리나라에 입국을 합니다. 교육을 거쳐 오는 9월 현장에 투입될 예정인데 월 200만 원이 넘는 비용은 서민 가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되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필리핀인은 모두 100명입니다. 일단 이들은 4주 동안 한국어와 아이돌법, 가사관리, 성희롱 예방법 등을 교육받습니다. 교육이 끝난 뒤 다음 달부터 각 가정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주된 업무는 아이 돌봄으로 이와 관련 없는 업무는 시킬 수 없습니다. 초반 관심은 높은 편으로 지난 1일 기준으로 모두 422개 가정이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12살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부모님들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돌봄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문제는 비용입니다. 하루 4시간을 기준으로 월 119만 원, 8시간 기준으로는 238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모든 가구 소득의 가운데를 의미하는 중위소득 기준과 비교해 볼 때 4인 가구 기준 572만 원에 최대 40%를 넘고 3인 가구 471만 원에 절반을 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관리사의 인권보호대책, 최저임금 적용 여부 등 논란거리가 많아서 사업 성패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티몬과 위마프에서 제품을 구매한 일부 소비자들에 대한 환불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행 상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환불 절차는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여행사와 일부 피지사가 환불의 책임 소재를 놓고 대립하면서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요. 당장 여행을 앞둔 소비자들은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즉각 취소하라. 폭염 속에서도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릴레이 우산 시위는 이어졌습니다. 일부 피지사와 여행사가 책임 소재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여행 상품에 대한 환불이 중단되자 소비자들은 분노했습니다. 가족여행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팀원이나 카드사, 피지사들이 서로 싸워야지 왜 고객들이 이렇게 싸워야 됩니까? 왜 피지사 가서, 왜 팀원에 가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됩니까?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지사가 환불 요구를 따라야 하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라 제품 구매자는 환불을 받고 있지만 여행 상품의 경우는 다릅니다. 피지사는 소비자가 여행을 확정해 정보가 여행사로 넘어가는 순간 구매가 완료된 것이라면서 환불 책임이 없다고 보고 법리 검토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팔 때 굉장히 우리가 미리 사전에 상품을 구입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4개월, 6개월 전에 미리 이제 좀 좋은 가격으로 나왔을 때 계획을 세워서 상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정산이 굉장히 늦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하지만 여행사는 소비자가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면 구매가 완료된 것이 아니고 피지사의 책임이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결제 시기와 여행 출발 시기가 차이 나기 때문인데 여행사는 임박한 여행은 다시 결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랑 다시 계약을 맺자고 하고 있어요. 여행사도 피해자인 거 알지만 결국 여행사가 지금 하는 행위는 이거는 여행사가 자기네 피해를 고객에게 지금 전가하고 떠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관련 업계의 책임 떠넘기기 속에 환불 절차가 중단되면서 여행을 떠나야 하는 소비자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인천 아파트 전기차 폭발 사고 이후 배터리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이 무더위에 대피소 생활하는 주민들의 불편도 큰데요.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기차를 지하 주차장에 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전기차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국과수와 함께 차량 정밀 감정에 착수했습니다. 불이 난 전기차는 지난달 29일 저녁 7시 16분쯤 주차장에 세워진 뒤 충전도 하지 않았고 특별한 외부 충격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국과수는 화재 차량에서 배터리를 분리해 내부 결함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인 분석과는 별개로 온통 까맣게 그을리고 수도와 전기가 끊긴 아파트는 언제 복구될지 알 수 없는 상황. 푹푹 찌는 더위에 생필품만 겨우 챙겨 나온 주민들의 불편은 갈수록 커져갑니다. 아파트 인근 중학교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입니다. 화재로 물과 전기가 끊기면서 주민들은 닷새째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기차 그거 한다고 그래서 마음이 엄청 불안하고 이거 모는 날에 얼마 안 가서 불나지 않을까 했더니 불이 난 거예요. 진짜 불안했거든요. 이런 가운데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일부 아파트에서는 주민들 사이 갈등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 전기차를 지하 주차장에 대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다 다툼이 있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화재 전에 이미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금지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주민 갈등이 불거지자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를 댈 수 있게 했습니다. 입주민 한 명 만났는데 우리는 왜 주민투표로 반대인데 왜 주제는 왜 들어가고 있냐 지금 저는 이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뉴스를 접하고 나서부터는 좀 불안한 마음이 많이 있죠. 혹시 우리도 불이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로감이 좀. 전기차 차주들은 정부가 보조금까지 주며 이용을 장려했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지하에서 충전을 하고 있으면 혹 있을 수 있다고는 볼 수 있는데 뭐 과충전을 한다든가 근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데 이제. 최근 신축 아파트들이 지상 주차장을 없애는 추세인데다 전기차 보급량도 느는 가운데 화재 우려로 인한 갈등을 해소할 방법은 없을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중국 북서부 내륙 트루판과 동부 연안 지역에 40도 넘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폭염 속 퍼레이드를 강행했다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디즈니의 다람쥐 캐릭터 치벤데일이 서로를 부축한 채 행렬을 이탈합니다. 일명 딸기곰 라쏘는 중도 하차했고 더피와 친구들의 쉐리메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연일 40도 넘는 폭염에 결국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인형탈 퍼레이드를 취소했습니다. 当天早上发了橙色预警，我本来以为它38度应该会取消的，结果还是正常出了完整版的嘛。 중국 동부 저장성에선 최고 기온 43.9도를 찍어 1961년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손오공의 전설이 깃든 투르판 화염산압 여의봉 온도계는 이미 6월에 80도를 넘겼습니다. 那么75摄氏度的地面是什么样的状态呢？在不到10秒钟的时间啊，这个水基本上就已经蒸发完了。 뙤약볕 아래 세워둔 공유 자전거 안장은 70도까지 달궈져 방열용 더시유계가 등장했습니다. 불티나게 팔리는 쿨 스프레이, 뜨거운 차내에 잘못 뿌렸다간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都含有丁烷、丙烷、酒精等成分，过量喷洒使用，一旦遇见明火，就会引发着火。 서민들은 지하철역이나 대형마트에서 더위를 식혔습니다. 일부 지방은 지하 방공호를 개방했습니다.
现在这个防空洞内的温度计显示的温度呢是在26摄氏度左右，就好像在这里是开启了天然的空调一样。 중국 기상당국은 오는 11일까지 40도 넘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캄보디아가 중국 군함 이용 가능성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는 운하 건설에 돌입했습니다. 캄보디아는 현지 시간 5일 수도 푸놈펜과 남부 케프성 타이만 바다까지 약 180km 구간을 물길로 잇는 푸난테코 운하를 착공했습니다. 폭 약 100m, 깊이 약 5.4m로 설계된 운하는 최대 3,000톤급의 화물선이 운항할 수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4년으로 2028년 완공 예정입니다.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의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유럽연합에서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집행유는 이번 약속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즉시 DSA 위반으로 간주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향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내 공군 기지로 로켓 2발이 발사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미군과 다른 서방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서부의 아인 알 아사드 공군 기지 내부에 카투샤 로켓 2발이 떨어졌다고 안보 분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명피해나 기지 내 시설에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챗 GPT 개발사 오픈 AI와 샘 올트먼 오픈 AI CEO를 상대로 다시 소송전을 벌입니다. 공개된 소송 소장에서는 머스크는 2015년 오픈 AI가 비영리 단체라고 인지해 투자했지만 이후 올트먼 등이 영리 활동을 하면서 자신을 조종하고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미국 독점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 주말 사이 벌어진 구구 폭력 시위로 현재까지 총 378명이 체포됐습니다. 전국 경찰서장 협의회는 체포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폭력 시위는 시위 활동이나 시민들의 민주적 권리 행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위 촉발 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키어 스타머 총리는 폭동이나 소요 사태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경찰관들로 구성된 상비군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인사를 잇따라 지도부에 안착시키면서 한동훈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대 인선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 대표 리더십의 중요 시험대는 결국 최상병 특검법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김종혁 현 조직부총장을 지명했습니다. 의결권을 가진 지도부 9명 가운데 남은 한석에 언론인 출신의 친한계 원외 인사를 앉힌 겁니다. 이로써 의원총회 추인을 받은 김상훈 신임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여당 최고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이 친한동훈계 인사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한 대표가 사실상 쟁점 사안을 결정할 실질적 권한을 쥐게 된 셈입니다. 대변인단을 포함한 한동훈 체제 나머지 진영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수석 대변인으로서는 곽규택 의원과 한지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전략부총장으로는 신지호 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선거 때만 가동되던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고도 공언했는데 외부 인사를 수혈해 친한계 덩치를 더 키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 대표는 6선 조경태, 5선 권성동 의원과 오찬을 하는 등 중진들과의 접촉면도 넓혀가고 있는데 당내 결속을 목표로 한 행보란 분석입니다. 물론 본격 닻을 올린 한동훈 후의 첫 시험 때는 역시 최상병 특검법이 될 거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제안하는 한동훈 대표와 달리 추경호 원내대표를 축으로 한 친윤계는 수사 결과부터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표로서도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당 의원들은 아직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득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 대표 본인이 제안한 특검법을 어서 발의하라고 재촉하며 여당 지도부 흔들기에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입장을 계속 뭉개기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당의 판단입니다. 말만 떠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법안을 한번 발의해보는 게 어떠냐. 야권은 이 밖에도 8월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과 방송장악 의혹 국정조사 등을 관철시키겠다며 여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내 인선 문제를 매듭짓자마자 거센 외풍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8.18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선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 경선 결과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세론의 이견은 없지만 미묘하게 떨어진 득표율에 최고위원 판세까지 요동치면서 후보들의 셈법도 복잡해지는 모습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호남 순회 경선을 계기로 이재명 후보의 당대표직 연임은 상수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90%대 누적 득표율이 4%포인트가량 떨어지긴 했지만 이 후보의 안방격인 경기도를 비롯해 남은 경선에서 대세를 흔들 변수는 없다는 게 당내 중론입니다. 85, 7%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낮은 건 아니죠. 90% 가깝게 나오는 걸 낮다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줄곧 당내 1극 체제를 비판해온 김두관 후보가 호남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을 회복한 건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41만 권리당원 가운데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22%만 투표에 참여한 건 역시 이 후보에게 숙제가 될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지금의 민주당에게 호남이 어떤 그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좀 더 다양하고 민주적이고 포용성 있는 정당으로 가라. 민주당은 이 후보가 처음 당대표로 선출됐던 2년 전 전당대회와 비교하면 권리당원 투표율은 오히려 올라갔다고 반박했습니다. 호남 경선 역시 성황리에 끝났다며 당원들의 투표 참여를 거듭 독려했습니다. 당원들의 참여 열기로 전당대회장이 미어터지는 성공하는 전당대회, 성공하는 민주당을 염원합니다. 실제 호남 당원들은 최고위원 선거에선 지역 연고가 있는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주며 경선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후보 러닝메이트로 평가받는 김민석 후보 역시 선두로 밀어올렸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가 남은 수도권 경선과 대의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14명이나 나오자 정부가 전국에 폭염 현장 관리관을 처음으로 파견해 상황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네, 온열 질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증상별 대처법을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풀볕더위에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면서 전국이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올해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1,690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가 14명이나 나왔습니다. 특히 주말 사이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었는데 이에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현장 상황 관리관을 파견해 대처 상황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분류, 관리한 이후 첫 파견입니다. 폭염이 사람 목숨까지 위협하면서 온열 질환 종류와 대처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선 가장 위험한 건 열사병입니다.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 피부가 뜨겁고 땀이 나지 않아 피부가 건조해지며 심한 경우 의식을 잃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열사병은 다발성 장기 손상 등의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고 치사율도 높아 주위에서 119에 곧바로 신고하고 몸을 빠르게 식혀줘야 합니다. 이때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물이나 음료를 마시도록 해선 안 됩니다. 의식이 있어야 물을 꿀꺽하면서 삼키면서 기도를 안 들어가는데 의식이 없으면 또 기도로도 다 흘러들어갈 수가 있고 폐에 물이 들어가면 그 자체가 호흡 부전을 일으키기 때문에 환자가 더 나빠질 수가 있죠.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은 열사병과 달리 땀이 많이 나고 창백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중요한데
증상이 1시간 이상 이어지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열 경련은 강도 높은 운동, 노동으로 우리 몸에 염분이나 칼륨 등이 부족해져 근육 경련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데 환자가 평소에 저염식 식이요법을 했거나 심장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다면 바로 응급실로 이송해야 합니다. 발이나 발목 등이 붓는 열 부종이 나타난다면 부종이 발생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고 누워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나 고혈압과 심장병 등 만성 질환자는 온열 질환에 취약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관심을 두고 증상을 살펴 대처해야 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자신이 관리하는 은행 현금 자동 일출기에서 수억 원을 훔쳐 달아났던 보안업체 직원이 검거돼 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직원이 숨겨둔 돈다발도 찾아내는데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컴컴한 밤, 야산에서 경찰관이 삽으로 땅을 팝니다. 손전등에 의지한 채 연신 흙을 파내니 하얀색 비닐에 쌓인 물체가 나옵니다. 여러 겹으로 포장된 비닐을 뜯어내자 검정 가방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케이. 가방 안에는 5만 원과 만 원짜리 돈다발이 꽉 차 있습니다. 돈다발이 우수수 떨어질 정도입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자신이 관리하는 영등포 소재 시중은행 ATM 6대에서 현금 4억 2천만 원을 훔친 혐의로 검거돼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강원도 원주로 도주했지만 범행 9일 만에 묻어둔 돈을 찾으러 갔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씨는 빚을 갚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훔친 돈 가운데 8천만 원은 채무 변제와 유흥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보안업체 직원이 야간에 ATM 비상 점검 등을 위해 기기 열쇠를 갖고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은 3억 4천만 원을 회수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